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증시 폐장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참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약간은 조금은 아쉽게도 온도차를 달리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도 그렇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달리 코스피 시장은 2200선 돌파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습이었는지 일단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지환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들 가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을 끝까지 배트맨 3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접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 저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19년 아듀, 정말 이제 2019년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내일 하루 더 남아있지만 오늘 증시가 폐장을 해서인지 정말 한 해를 이미 다 보낸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항상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이 되면 사실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시장에 20년 넘게 이제 계속해서 좀 머무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이제 가면서 좀 느꼈던 이제 소외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지나온 세월과 이제 앞으로 갈 세월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교차가 되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주식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 가장 한번 이제 뒤를 좀 뒤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부분이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주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뒀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두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클이 있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좀 머무르다 보면 이 사이클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몇 번 있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구간에서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은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제 이런 기분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지막 거래 마지막 방송 딱 보시면은 내년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배트맨 3부에서 종목 상담을 받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번호로 걸어주신 다음에 종목 접수해두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중간중간마다 간편하게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의 종목 접수가 좀 되는 동안에 저희가 오늘 시황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요. 오늘 거래소 시작해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물을 팔아치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IT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있는데요. IT 업종 일단은 2020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와 더불어서 오늘 시황 약간 좀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IT 업종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뭐 사실 전체적인 매수 물량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역시 이제 뭐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경계성 매물에 해당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간만에 이제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연초에 뭐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장을 좀 끌어올린 시장이고 특히 이제 2100선 위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양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기간 조정 혹은 짧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갭 상승을 하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에서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는 연초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조금은 조정은 생각해 두시되 주도주에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주환 전문가의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2020년 1월장부터 일단은 좀 마음 편안하게 바라보시면서 시원한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해나가시려면 그래도 또 종목을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차례대로 저희가 봐드리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로 접수가 돼 있는 종목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218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LG화학을 고민 있으시다고 남겨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31만 9,12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장주잖아요. 일단은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LG화학의 전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LG화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하면서 내려오면서 최근 이제 10월달 위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화학 파트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여기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ESS 이슈 그리고 공장의 수율 문제 등이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1분기는 지나야 모멘텀이 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화학 섹터가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32만 원과 33만 원을 놓고 장세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33만에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마도 바닥 확인은 좀 됐지만 전체적으로 내년 1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일단 매수가 위에서 33만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33만 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내년 1분기 여기까지 좀 보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1차적으로 짧게 보시는 가격은 33만 원이고요. 만약에 내년 1분기 이후에 2차 전지 모멘텀까지 보시겠다고 하면 33만 원 돌파되는 과정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3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첫 번째 상담으로 함께 해봤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종목을 네. 봐드릴게요, 바로. 어떤 예. 종목 접수하셨어요?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네. 14,500원에 25%. 14,5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은 25%요. 예, 예.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잡으셨어요? 내 처음에 2만 1,000원에 한번 샀다가 2만 원에 팔고, 네. 이제 1,000원 손해보고 팔고, 한참 기다리니까 15,000원이 깨지더라고. 와, 그래서 네. 14,500원에 걸어놨더만 사줬네. 저점 매수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지금 수익 예. 중이시니까 좀 어떻게 예. 보유를 하면서 들고 가야 할지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은 반갑습니다. 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셨습니까, 가격을? 예, 그러나 굉장히 뭐 그만- 저도 못 잡으신 가격에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예, 이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이 좋게 나시니까. 예, 예.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제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바로 떠서 가는 경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최소 이제 미니멈 예,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거쳤고 지금 현재 이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오일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유기물 뭐 화학 재료, 반도체 재료, 뭐 소재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예. 보면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중심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예.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 잘 잡으셨습니다. 14,500원에 너무 잘 잡으셨기 때문에 아니, 2만 천 원에 사가지고 예. 2만 원에 한번 팔고요. 예. 손해보고 팔고 기다렸더만 15,000원이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그래서 종목은 아버님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요 예. 위쪽에 있잖아요. 제일 예, 처음에 예. 사셨던 가격 있죠? 예, 21,000원. 예. 예, 요 가격까지 일단 쉽게 좀 보시면 돼요. 요 21,000원까지 보시면은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내년 예, 한 예. 1월이나 늦어도 한 2월 전후로 해서 이 목표 가격에 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좀 너무 좋은 가격에 잡으셨으니까 욕심 부리지 예. 마시고 21,000원 정도에 일단 익절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목표가 21,000원이시고 뭐 매수한 예. 가격을 뭐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21,000원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일리드와 관련된 소재는 굉장히 좀 좋은 소재고 예.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일리드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소재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잘 잡으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섹터도 굉장히 좋은 섹터를 잡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목표가 21,000원에 예. 말씀드리고 꼭 수익 실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2019년 마무리를 정말 기분 좋게 잘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덕산테코피아 2020년에도 큰 수익 내시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어머니? 저 삼성중공업인데요. 네.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네. 2만 원인 올해 뭐 10년도 넘은 겁니다. 10년 넘게 보유를 하셨다고요? 2만 원에 그럼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한 20% 됩니다. 20%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봤더니 7,000원대인데 네.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일단은 앞으로도 더 길게 들고 가실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뭐 이거 좀 지금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했어요. 추가 매수요. 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지환 전문가하고 한번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이제 뭐 이 뚝심에 제가 이제 진짜 좀 칭찬 뭐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좀 꼭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10년 이상 뚝심에 투자를 하셨고 네. 뭐 2배 이상 수익이 나셨는데도 안 파셨다 그렇죠? 네, 안 파셨고 또 한 가지 잘하신 점은 그래도 이 10년 이상 가지고 오시면서 비중을 안 늘리셨다 그렇죠. 20%만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실 수 있다는 점, 비중을 잘 유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조선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보는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레포트가 나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을 우리나라 중공업에서 제일 탑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의 경향은 이제 이 종목 이제 워낙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11월 달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주는 사실 좀 볼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선주는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늘어왔던 조선주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왜 바닥을 잡고 반등권에 들어왔냐고 하면 8월 위에 보시면은 이때 삼성중공업이 11월 달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수주량 1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턴하는 좀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이제 수주량 1위로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조선업종이 다시 중국에서 한국을 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국을 찾는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바닥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조선업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이 그 당시에 11월 달에 수주량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옛날처럼 호황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수주에서 1위가 아니고 네. 최근에 조선주에서 보실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LNG 관련된 부분. 네. 자, 요게 이제 이슈가 있는데 내년에 그 이슈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IMO 2020이라고 해가지고 벙커 CU를 쓰는 조선 배들이 내년에는 전부 저유향료로 바꾸거나 환경 개선된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조선업종으로 굉장히 좀 호황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네. LNG라는 자원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 운반선 혹은 LNG로 가는 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호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내년 초에 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업종이 내년에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 내년에 이후에는 한 12,000원, 13,000원대 정도까지 펀더멘탈이 좀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기간은 적어도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내년 초부터 시작되면 적어도 2월이나 3월에는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 갔을 때, 이 가격이 12,000원 정도 위로 넘어가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전화를 주시고 좀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아. 예, 그때 상황을 또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목표 가격을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12,000원 도달했을 때는 바로 매도하지 말고 한 번 더 상담 문의해 주십시오, 어머니.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좀 선생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예. 제가 팔기도 너무 억울하고 해서 는 내년 12,000원 대응을 좀 보고 거기서 추가로 다시 매수할지 안 말까요? 할지. 예. 다른 게 사는 거 나을까요? 아니요. 일단 12,000원까지 좀 보고 거기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파시는 건 안 돼요. 지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IMO 2020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내년 초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식이 좀 올라가고 난 뒤에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 붙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전화하십시오. 아, 선생님, 저 지금 너무 사니까 8,000원이니까 제가 다른 거 사느니 이거 사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거 사는 게 더 나아요. 네, 결론 좀 다른 말씀드립니다. 사는 게 이 종목은 나을까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예. 사실 뭐 IT나 뭐 바이오 순환매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좋은 부분이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 더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은 좀 더 IT나 좀 주도 섹터 쪽으로 나머지 금액을 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네네. 시장이 이제 워낙 좋으니까 좀 좋은 데 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싼 건데 12,000원 선생님 말씀하신 12,000원까지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이후까지 좀 보세요. 2월요? 예, 2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라도 예, 예. 그때라도 그렇게 간다면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시고 12,000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삼익 악기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8836님인데 1,800원에 10% 보유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은 약수익 중이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삼익 악기를 매수를 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삼익 악기에 대한 그 목표가를 이전 전문가께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예, 삼익악기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딱 보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800원에 10% 비중은 좀 높지 않으신데
매수하는 위치가 조금 애매한 곳에서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이제 약수익권인데 좀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수하는 위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행보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첫 번째 상승에서 지금 들어올렸죠. 첫 번째 상승 들어올리면 첫 번째 상승에서는 대부분에서 눌림목을 좀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진짜 날아가는 거는 이번 반락 이후에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붙으면서 견디시는 건 좋지만 일단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바로 지지 라인을 1,7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드리고 왜냐하면 이 구간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700원 좀 짧게 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을 2,06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가격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2,060원 그리고 손절가죠. 지지라인 1,700원 잡아드렸으니까 3위 악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네. 매수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6,550원에 25%입니다. 6,550원에 25%요. 예. 네, 일단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막 언제쯤 본전이라도 오면 그때 빠져나오려고 예. 그러게요. 아직 5,000원대에서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두산 인프라코어의 전망에 대해서 그럼 이지환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아님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좀 사신 지 좀 꽤 되셨다 그렇죠? 예, 예. 예. 됐습니다. 요게 이제 좀 지금부터 이제 좀 볼만한 종목인데 조금 미리 들어가셨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6,550원입니다. 뭐 기계 섹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내년 초부터 좀 볼만한 섹터거든요. 이 섹터가 내년 초부터 이제 조금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에도 이 기계 섹터에 관련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난주부터 이제 증권사에서 이 섹터에 관련된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5,180원 최저가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은 크게 뭐 그게 벗어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가격 조정을 크게 겪을 부분은 아니고요. 매도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미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딱 사신 가격대가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이 딱 여기 걸쳐 있는 6,500원대입니다. 요 가격대가 지금 1차 물려있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역별 상황에서 이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좀 거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섹터가 내년 초에 아마 1월, 2월 3월 중에 한번 모멘텀이 들어올 섹터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6,5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6,500원에서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섹터가 붙어서 들어갔을 때 목표 가격 1차적으로 6,500원, 지지선은 5,180원 그대로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월, 3월 요때 딱 들어갈 겁니다. 그때 들어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나오고 이후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목표 가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페스 7723님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은 23,800원, 비중도 80%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비중이 많으신데도 약수익 중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쭉 들어올리다가 지금 약간 최근에 들어 좀 지지부진한 종목인데요. 네페스, 이지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다 그렇죠. 80%이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일단 이 종목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진입하신 위치는 나쁘지 않거든요. 진입하신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일단 직전 저점으로 잡으십시오. 직전 저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고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21,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1,000원으로 좀 잡으시고요. 문제는 이제 위쪽에 목표 가격인데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여기서 80%를 다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가 조금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고 올라올 때 첫 번째로 27,000원
27,000원 내외에서 절반 비중을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더 위로 올라올 때 31,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줄이는 걸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000원 내외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21,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는 31,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네페스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2020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주환 전문가께서 아주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가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2020년 증시를 앞두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빨리 어떤 내용인지 이지환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2019년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이제 2019년 주식시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제 이 마지막 거래일이 되고 저는 이제 다음 날 우리가 항상 그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해서 이제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이제 아쉬움도 남고 기대감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교차하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 것이고 올 한 해 사실 그 상반기에 시장이 좀 쉽지가 않았고 8월 달부터 반등 주고 올라올 때도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제 개인들이 좀 배제가 되고 1차 상승은 기관 위주로, 2차 상승은 외국인 위주로 올라오면서 또다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받는 데미지보다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사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하락장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좀 겪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 상당히 시장은 상승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좀 허탈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겪었던 이런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좀 거창한데 2019년 아듀 주식 그리고 난데 주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20년 넘게 이제 트레이드 생활을 했고 운용을 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문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과 즐거움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수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수익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 1번과 즐거움 2번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제 9시 주식시장에 개장을 딱 하고 8시 57분, 58분, 59분 딱 들어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뭔가 좀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좀 흥분감이 든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적응이 덜 된 거죠. 그리고 그런 흥분감이 바로 이제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부분 쪽으로 좀 귀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뭡니까?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즐거움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멘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이제 제가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식의 악명이 최고 높은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악명으로 따지면 1번입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뭐,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뭐,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투자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이끌어냅니다. 심지어 뭐 영국의 뭐 파운드화 공격에서 영국 은행을 초토화시키고 몇 조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죠. 이 사람이 보면 뭐라고 했냐면 투자가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아직까지 절대 돈을 못 번다. 좋은 투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루하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이미 안배되어 있는 뭔가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즐거움으로 가는. 예를 들면 급등주처럼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결국 돈을 벌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투자라는 거는 중간에 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얼마나 잘 겪어서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익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마 보면은 제일 악의적인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냉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투자라는 게 즐거움이나 흥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아침에 9시 시장이 딱 시작할 때 뭔가 좀 흥분되고 심장이 뛴다 이러면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연말 되면 굉장히 허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주식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운이 통하는 거냐. 사실 이 부분에는 논란이 뭐 끝이 없고 답도 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달라질 수 있고 10년을 해도 수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거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뭐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분만으로 이제 철학이 있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걸러내는 부분도 있고, 그럼 결국 이제 주식이 운이냐 이 부분을 놓고, 특히 이제 뭐 노력을 했을 때 뭐 기본적 분석이냐 기술적 분석이냐 가능하냐, 그거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 노력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스 지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윌리엄스 지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실내 구간에 들어가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표인데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87년도에 월드 선물 트레이딩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이제 선물 거래를 놓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000로 110만 달러로 월드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110배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수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이후에 펀드를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우승했던 데가 87년도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선물 트레이딩 대회에서 미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결국 97년도에 우승한 사람이 레리 윌리엄스의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사람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 중에 한 명인데 87년도에 그 수많은 월드 챔피언이 되는 거와 자기 딸이 10년 뒤에 월드 챔피언이 될 때 이걸 과연 운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운이 굉장히 좋았고 그의 딸도 운이 좋아서 1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뒤에 또 우승을 했다. 그럼 이 사람도 운이 좋고 딸도 운이 좋은, 과연 이제 이런 확률이 얼마나 높느냐. 로또를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뭡니까? 같은 전략으로 우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시장에서는 뭡니까? 통하는, 남들이 모르는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좀 얻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노력이 통하느냐 운이 전부냐라고 봤을 때 노력이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거는 뭐 국내 챔피언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딸이 우승했다라는 거는 분명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 참고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공을 들이면서 했던 부분이 뭔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제 10년 이상의 과정을 좀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절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뭔가 노력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는 뭔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크리스 가드너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얘기하냐면 뭐 명언도 많고 굉장히 위대한 분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회사의 CEO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CEO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데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서 자식을 씻기고 거기서 먹고 학교 보내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뭐 글로벌한 투자회사의 CEO까지 됐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노력이 통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월 달에 1차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고 봤을 때 상승할 때 기간이 들어올 때 2차적으로 눌렀다가 외국인이 들어올 때 1차 수익은 연기금을 바탕으로 한 기관들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2100년부터 이 수익은 IT 업종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도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거죠. IT주가 수익이 난다는 거를. 근데 이 IT주가 수익 날 때 우리 개인들은 어디 가 있었습니까? 전부 바이오 종목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들고 있으면서 IT주가 올라갈 때 계속 흘러내리는 바이오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문의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왜 우리는 계속 시장에 지금은 워낙 그 매체가 넓고 인터넷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방송처럼 굉장히 경제 방송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정보는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요? 실제로 당하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가가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 좀 우울증에 걸쳐가지고 말년에 좋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기관 투자가죠. 개인 투자가가 아닙니다.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뭐 처음에 보험회사를 인수해서 그 보험회사로 투자회사를 바꾸면서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가는 기관 투자가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관 투자가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어. 그 정도 자본에 그 정도의 어떤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투자가로서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개인 투자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요. 가장 많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시 리버모어고 이 옆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JP 모간입니다. 제가 채팅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뭐 기관 투자가 지금 뭐 JP 모간은 뭐 거의 선두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골드만삭스 JP 모간의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한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공황 때인데요. 미국은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오히려 이 공매도를 가장 어마어마한 양을 겁나게 퍼부어서 수익을 거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제시 리버모어의 수익이 조 단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갔을 때 제시 리버모어의 개인 투자가가 한 명의 개인 투자가가 미국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자 결국에는 이제 이 상태로 들어가면 주식시장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때 기관 투자가인 JP 모간이 제시 리버모어를 찾아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공매도를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붕괴돼서 나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과 좀 반대죠.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당하는데 미국 시장은 거꾸로 결국 이제 기관 투자가의 대표인 JP 모간이 개인 투자가인 제시 리버모어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공매도 좀 그만해달라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거기서 이제 공매도를 이제 그치게 되면서 하락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뭐 굳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게 전혀 위축될 필요도 없고 가지고 있는 정보도 최근에는 습득한 정보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손절과 정보를 걸려내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이제 뭐 외국인들처럼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과연 이제 2020년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20년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20년도 지금처럼 투자를 할 건지 이번 연말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2020년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거든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급등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이제 이 부분 아니신 분들은 그냥 좀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상담하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급등주를 가지고 이 시장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급등주에 계좌가 다 물려 있어서 다른 종목을 주도주를 살 여력이 없으신 거죠. 계좌에. 왜? 내 계좌는 이미 급등주로서 100%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는 걸 알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죠. IT주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왜 동참하지 못하냐? 대부분 지금 뭐 HLB나 헬스미스가 한 번에 반짝 치고 올라간 이후에 전부 거기 아예 바이오 종목이 다 물려 있는 거죠. 바이오 종목이 물려 있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고 내 종목은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는 동참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말에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이 시장에 동참을 하지 못합니까? 어쩌면은 전달되는 정보를 제대로 필터링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9월 달에 여기 소경제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9월달, 10월달에 9월달과 10월달에 집중적으로 IT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낮방송에서 추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 추천드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됩니까? 세경 하이테크 100% 이상 수익 나는 세경 하이테크 쪽.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S,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뭐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 2번 추천드렸죠. 10월 초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대부분의 IT 종목을 이미 9월, 10월 달에 대부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반응을 계속해서 채팅을 통해서 좀 보면 반응이 이제 극명한 거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시고 이때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와가지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하니까 눌림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미 9, 10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연말에 얼마나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 9, 10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바이오 종목들 급락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에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과연 이 급등주가 내 계좌를 그렇게 계속 살찌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번의 그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차이나 쇼크가 왔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차이나 쇼크가 왔을 때 운이 좋아서 풋옵션을 샀습니다. 그 전날에. 그때 우리나라 차이 쇼크 제 기억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날에 차이나 쇼크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5기로 투자를 좀 하다가 이 풋옵션에 계좌를 몰빵했습니다. 몰빵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해서 2분의 1은 다시 빼내고 2분의 1만 몰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차이나 쇼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시효과, 그때 8시 반에 시작했죠. 8시 반에 동시효과가 시작하는데 이때 8시 반에 동시효과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오는데 제가 산 가격이 18,000원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8,000원인데 시작하는 가격이 23만 원이었습니다. 동시효과에 올라온 가격이. 그리고 실제 9시 돼서 넘어가는 가격이 29만 원, 3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몇 배입니까? 수십 배, 그러니까 20배 넘게 난 거죠, 나중에는. 이 가격 36만 원 이상 갔으니까. 하루 만에 20배 넘게 수익을 거둬봤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그 수익을 취했죠. 그래서 그거를 계좌에 전부 다 고스란히 수익으로 취했습니다. 그 계좌가 얼마나 갔겠습니까? 제 기억에 6개월이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다음번에도.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번에도 이 방법을 쓰고 언제까지? 돈이 없어질 때까지 그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한 번 이익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급등주로 한 번 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급등주를 사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 계좌에 돈이 없어질 때까지. 결국에는 그 급등주가 한 번 20%, 30%, 50% 수익을 줬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해서 결국에는 내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급등주만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내가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50% 이상이 되거나 손익비가 수익이 손실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로 싸움을 하시려면 급등주가 70%, 80% 수익률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매수했을 때 내가 사는 10종목 중에서 매번 8종목 이상 수익 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수익률 싸움은 비참한 패배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손익비 싸움입니다. 손익비 싸움. 손실 날 때 한 30% 정도 손실을 주고요. 이익 날 때 70% 정도 이익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익률로 싸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도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손익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부분을 냉정하게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익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승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도박부터 투자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제가 볼 땐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승률 자체가 승률로 가지고 내가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 순간 이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아니라 내가 잃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잃어준다면 벌 때 한 70만 원 정도 벌어서 손익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익비를 해야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트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말에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만약에 들어가면 수익 전에 이제 원년으로 좀 사보시겠다는 좀 각오를 좀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를 이렇게 보내고 어영부영 2020년도를 또 밟아서 지금 보시면은 IT 종목이 단기간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지금 연말에 또 바이오주가 좀 꿈틀꿈틀 거립니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준까지가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제 옥석 가격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신량에 대한 모멘텀만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발매가 되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극명한 차별화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등주를 좀 보실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제가 9월 달에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9월 달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시스템에 연관돼서 초반에 이제 의욕을 가지고 좀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 세경 하이테크를 추천드린 날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고 그때 가격이 지금 이제 좀 환산해야 되죠.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17,000원 정도 됩니다. 17,000원 정도 되고 지금 이 부분 이제 12월 초에 제가 채팅방에다가 요 날 4만 원 넘어갈 때 38,000원 위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38,000원 위에서 전부 다 청산해라고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17,000원에서 38,000원까지 2배 이상 수익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달 남짓입니다. 2달 남짓. 2달 남짓으로 이 정도 수익을 거두는데 물론 급등주는 며칠만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내년도를 좀 생각하시냐면 이런 종목 KMW나 세경 하이테크처럼 추세를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종목을 한 번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매수를 하고요. 시세가 살아날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 KMW 같은 경우는 6번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이 종목은 2번 매수 기회를 줬는데 보통 이런 주도주가 2번에서 3번 정도의 매수 기회를 줍니다. 단기 순환 주도주 같은 경우는 2번 정도의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한 종목을 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종목을 분할로 매수하면서 들어가면 내 계좌 전체를 좀 봤을 때 이런 종목을 절반 이상 좀 채워놓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단기 순환매에서 계속해서 좀 사고 파는 스윙 전략으로 좀 가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내 계좌에서 버티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단타 종목으로 계좌를 들락날락 끓이면 결국 스스로의 마이너스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승률이라는 부분하고 이 손익비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승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손익비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에 들어갔던 부분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여기서 2차 매수에 들어갑니다. 혹은 여기서 만약에 쌍봉으로 꺾여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내 단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2차 상승에서 또 올라와서 위쪽에서 청산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수익으로 끌고 가면 여기 1 플러스 알파로 가는 부분에서 수익과 손실의 관계를 손익비를 좀 보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이런 종목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 보면은 결국 내가 승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손실과 이 수익과 관계되는 손익비 싸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는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고 싶을 때 사더라도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나옵니다.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속해서 좀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여우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올 한 해 어떤 투자를 하셨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단기 종목도 좋지만 적어도 시장이 좀 지금처럼 좀 좋아지는 게 보일 때는 수익을 끝까지 취하는 정책을 펴고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좀 나눠서 매수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부분. 청산할 때도 좀 분할 청산하면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이걸 며칠 만에 팔아야 되겠다는 욕심만 좀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항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만의 투자 비율로 계속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투자했던 부분이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한 번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방법을 좀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 이렇게 급등주만 쫓아다니면 수익이 나는 건지, 남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IT가 올라갈 때 바이오 들고 있고 바이오가 올라갈 때 IT 들고 있는 이런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연말에 꼭 한번 되짚어보시고 올 한 해 정말 고생을 많으셨는데 수익이 좀 미진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 눈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입과 청산을 하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시장이 좀 좋을 때 특히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같이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좀 성공 투자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이주환 전문가께서 다양한 투자 팁을 챙겨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이주환 전문가하고는 우선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시원섭섭한데요. 뭔가가 2019년 증시 폐장일에도 일단은 배트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웃으면서만 뵙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